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오나 싶더니 5%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있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수에 대한 리테스트 하락은 이 시장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반등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온 이 자리에서 바로 V자 반등이 온다고 생각하기보단 조금 더 신중하게,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최근에 매수를 했던 사람이건 이 저점 바닥에서 잘 들고 있다가,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분명 주가의 가격이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떴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또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내를 문자로도 해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자리는 일단은 무조건 관망이다. 매수도 혹은 매도도 아직은 할 때도 아니고, 확실한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자리에서 해야 되고 시장을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오전장부터 미 시장이 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상승폭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이거 SK하이닉스 또 바로 V자 반등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올라왔으면 좋겠어. 근데 분석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은 SK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재료, HBM 관련해서 D램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은 결국 시장을 봐야 되고, 시장이라는 건 또 지수를 봐야 되고, 이 지수라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닌 미국 나스닥 시장, 반도체, 엔비디아 주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분명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분들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와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저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굳게 믿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일단 나스닥 선물 시장이 한번 하락세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나오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면서 또 상승 구간을 좀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단기 반등에 가끔씩 야 이거 진짜 반등이다 생각하면서 막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일단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스닥도 이 주봉상 지금 3주 연속 음봉이 나왔죠. 저는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나스닥장이 어느 정도 양봉으로 다시 한번 채워질 거라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한 번 정도 이 저점 이탈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점 이탈에 대한 꼬리가 나올 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시장이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지수나, 또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일단은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좀 눈치 보기 싸움이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 11월 달만 보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11월 달은 한 주밖에 안 남았고, 아직까지도 이 AI 거품론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주말 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조정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10월 달 CPI 지표도 안 나온 상황이고, 지금 이제 12월에 금리에 대한 결정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 10월 달 CPI도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차라리 터지면 난데, 악재도 아닌 호재도 아닌 이렇게 불확실성은 시장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불확실성한 흐름 시장 안에서 지수가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거품, 버블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칩을 구매하고 또다시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또 얘네들은 또다시 칩을 구매하고,
여기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거든. 그러니까 순환 거래가. 근데 이게 하나가 딱 뭔가 딱 어긋나면 이게 한 번에 연쇄적으로 무너질 거다. 그래서 AI 버블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버블이라는 것도 우리가 닷컴 버블 때 생각해 보면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생각해 보면 이런 버블에 대한 위기 경고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야 버블 때문에 하락한다. 버블 때문에 하락한다 이러잖아.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절대 버블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때는 이럴 때는 웬만하면 버블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닷컴 버블 때 이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변해 갔냐면 닷컴 버블 때 2000년도 때 볼게요. 2000년도 때 나스닥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4000포인트를 찍고 어디까지 떨어져? 8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의 80-90%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정도 하락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2008년도 그 경제 위기 때도 이 정도의 하락이었어요. 이때도 뭐 엄청난 하락이었지.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이 정도의 하락.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버블 하는데 결국에 조정 구간들은 나오겠지만 이런 조정 구간들 속에서 저는 계속 반등 구간은 나올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그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구간, 제가 보고 있는 타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은 명확해요. 이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할 거고 이게 지금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저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최소 0.618 라인, 현재 이평선이 올라오는 라인, 여기 이평선이 좁아지는 라인, 그리고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지난 차트들을 다 분석해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 알고 가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또 시장을 좀 읽을 줄 알아야 그래야 이런 등락폭 안에서 남들은 겨우겨우 50% 수익을 볼 때 우리는 100%, 200%대까지 수익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조정들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줄곧 여러분들께 하락 관점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하락 관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영상도 인기가 없어져. 왜?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근데 이걸 잘 따라오는 사람들 많이 저는 돈을 벌 수 있다 봅니다. 아시겠죠? 많은 걱정은 되겠지만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또 영상을 짧게 찍어서라도 제가 다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하시면서 이거를 사실 실시간으로 챙겨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제가 알림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 타점이 나올 때 알림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 부분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놓을 겁니다. 저장을 해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드릴 텐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장을 해놓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가끔씩 이제 저한테 성인 보내주신다고 막 그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저도 가끔씩 사람들이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시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까지도 시장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여러분들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주식을 못 하던 시절이 있었어.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빚도 져보고 많은 손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타파할 수 있었던 거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제 노하우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